아베 정권 전체로 묶지 말고요. 아베와 아주 우경화된 극우화된 아베와 아베 측근 몇몇 사람 이 사람들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인 경우에는 좀 이 정신세계가 좀 특이한 분들이에요. 제가 극우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베 씨가 총리 된 다음에 줄곧 군사대국화 평화법 개정을 내세웠던 분이에요. 이번에도 아주 치밀하게 이걸로 얘기를 했다가 저걸로 얘기했다가 오락가락. 그러니까 잘 갈피를 못 잡겠어 아베 총리가 얘기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 제대로 이 자를 하나 갖다 놓으면 풀리는 게 있어요. 군국주의 대일본 제국의 부활이라는 세계 전략 이걸 갖다 놓으면 다 풀려요. 전 쭉 그 잣들을 갖다 드리더니 다 풀리더라고. 아베가 본래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에요. 뼛속 깊이. 또 하나는 이른바 제3문명론. 우리는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을 다 포용한 제3문명. 그래서 인도 동남아로 나가고. 옛날 아까 야마구치 이쪽 육군 군벌은 대륙만 봤는데 이 양반은 이제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제3문명론을 주장하는 10몇 년 전이죠. 북한 위협론을 꺼냈어요. 북한 위협론을 꺼내면서 군사대국화 해야 된다. 평화법 개정해야 된다. 쭉 내세웠잖아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 한반도의 평화지대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치는 건 한반도 한민족 위협론을 꺼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베와 그 측근들에 의한 이번에 일련의 조치가 그 세계 전략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이 해결은 간단하지 않다. 네, 아베와 그 총리 관저에 있는 아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심성이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일본 회의가 침투해 있는 것도 상당한 정도로 지금 깊숙이까지 침투해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그 아베와 주변에 있는 전략가들에게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궁극주의적인 심성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한다기보다는 일본이 처한 지정학적인 현실 속에서 일본의 어떤 이 발언권을 확대해서 지금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일본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지정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미일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일 동맹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일단 미일 동맹에 끌어와서 앉혀놓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미국이 만일에 이 아시아에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미일 동맹을 상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갈 때, 예컨대 트럼프의 미국이 그런 거죠. 근데 그거에도 대비하고 싶은 게 또 일본인 거거든요. 근데 양쪽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이 필요한 게 헌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안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지 동맹 관계가 안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이 없을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평화헌법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안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거죠. 아베 외교는 강대국 외교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에 부합하는 국제적 위상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일본은 어떻게 군대를 갖지 못하는 반쪽짜리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임기 내에 이것을 풀어보겠다는 게 아베의 소신이고 그래서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영향력 하에든 아니면 미국의 영향력이 동북아에서 물러나든 일본은 자기의 힘으로써 이것을 돌파하겠다는 그런 강대국 외교를 전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마찰 요인이 생기는 거죠. 뭐냐? 과거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도 마찰을 빚게 되고 중국하고도 마찰을 빚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일본은 지금 아베 총리는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일단 약자인 한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고 중국하고는 관계 개선을 하면서 현 상황을 또 타파하려고 하는 거죠. 아주 일본의 셈법이 교묘하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서
나중에 뭐 해법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해법은 일본을 적대시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고 일본을 한미일 동맹 체제 안에서 동맹은 아니죠.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안에서 묶어두는 것도 네네.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일본 문제로 돌아간다고 보면 일본 국민 자체는 이 아베를 완전히 지지하진 않는다. 왜? 헌법 개정에 대한 지지율이 아직 50%를 넘은 걸 보질 못했어요. 네. 그런 것은 아베 혼자 개인의 꿈일 수도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베의 궁극적인 적은 악마화를 뭐 북한이든 중국도 한 10년 해댔고 북한도 계속 해댔잖아요. 요즘에 우리들도 해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의 근간에는 사실은 일본 국민들의 반궁극주의 정서도 아직 팽배하게 있는 것이고 평화주의 사상도 아직 규범이 확고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해서 바꾸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닌가. 네. 아베 입장에서 보면은 말을 안 듣는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가 일단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일본 국민들의 국가의식이나 국가성에 대한 그런 것을 좀 확실히 하고 싶다. 두 번째 전선은 역시 뭐 선생님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미일 동맹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둘이 이제 타협할 경우라든가 버림받을 뭐 이런 위협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약간 발상이 전통 지정학으로 하려는 것이죠. 해양 지정학을 하려고 그러고 중국의 남하를 막으려고 그러고 해양으로 나오는 거 막으려고 그러고 근데 선을 그어가지고 막는다는 게 사실은 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통제라는 게 무역 통제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따라서 어차피 문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네네.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네. 들어요.